호태영이 일을 저질러버렸나 보네.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호태영이 어리버리한 데가 있긴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저런 무모한 짓을 할 사람은 아닌데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저런 건지 짐작이 되질 않아. 내일이나 모레쯤 호태영 면회도 가봐야겠는걸. 정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아. 이게 전부 그 스마트한 아저씨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어서 그 스마트한 아저씨를 찾아야 해. 그래야만 모두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호태영은 자수해서 구치소에 가버리고 스마트한 아저씨는 잠수 타서 사라지고 사모님은 교도소에 계시니 그나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뿐이잖아. 지금 이 상황에선 나 말고 다른 대안이 보이질 않으니 내가 직접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그 보살 아줌마 점집이 저기 보이네. 뭐야, 이 무당 아줌마는 손님한테 남기는 쪽지에도 반말로 써버리고 갔나 보네. 당분간 바빠서 저만 보니까 다음에 오거라. 정말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내 계좌로 보피더블로 보낸 후에 아래 적혀있는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면 된단다. 하여튼 흔치 않은 독특한 캐릭터야. 급한 사정이라면 아마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스마트한 아저씨 찾아달라고 한 일 때문일지도 모르겠어. 사모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부탁하시니까 빨리 연락해보자고. 유진이가 그렇게도 애타게 살려달라고 말했던 이놈은 우여곡절 끝에 숨은 붙여놓은 것 같으니까 이제 나도 좀 쉬어야겠어. 지금부터는 본인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를 기다리면 될 거라고. 어쩜 이리도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남자인지 모르겠어. 내 마음 한켠이 아려울 정도로 불쌍한 남자 같아 보여. 효경 언니, 이놈 살려냈으니까 이제 난 가봐도 되는 거지? 그래 보경아, 정말 고생 많았다. 만일 보경이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놈 찾지도 못하고 그냥 저 세상 보낼 뻔했구나. 보경이 넌 바로 제주도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니? 아니야 언니, 제주도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 너무 갑갑해서 2, 3년 정도는 서울에 있으려고 해. 그럼 어디 가 있을 곳이라도 구하긴 한 거니? 효경 언니가 있는데 구하긴 뭘 구해? 난 그냥 언니 점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맹랑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보경이 무대포인 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은걸? 그래, 네가 괜찮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언니는 오늘 새벽에 저승신한테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놈들한테 해코지 당하는 건 두렵지 않은 거야? 내가 저승신을 두려워했다면 그놈을 불러내지도 않았을 거란다. 보경이 넌 내가 그따위 허접한 저승신 나부랭이 따위를 두려워할 것 같은 쫄보로 보이니? 그런 허접한 놈들은 한 트럭 가득 채워서 데려와도 단체로 날려버리면 끝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단다. 보경이 너도 내가 저승신 날려버리는 거 본 거니? 언니, 나 이래봬도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그 장면은 너무 재밌어서 3번이나 돌려봤다고. 썩을 년 딸 같은 며느리 점오화가 재밌다는 건 잘 알고 있나 보네. 그건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내가 준 다금바리의 바늘을 언니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무튼 자존심은 상하지만 언니가 나보다 한 수위라는 건 인정할게. 그런 걸 클래스의 차이라고 하는 거란다. 보경이 넌 내 뒤에서 쫄아서 오줌 지리고 있느라 정신없었던 것 같던데. 언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난 하나도 안 쫄았다고. 그런데 언니는 여기 계속 남아있으려고? 이놈 완전히 깨어나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나도 집으로 갈 테니까 보경이 넌 언니 집에 먼저 가 있도록 하거라. 고생 많았다. 그리고 내가 쓸 곳이 있으니까 다금바리의 바늘도 몇 개 놓고 가도록 하거라. 알았어, 효경 언니.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 저만 본다고 대문 앞에 써붙여놓고 왔는데 어떤 인간이 눈치도 없이 전화한 건지 모르겠네. 무당 아줌마, 저 윤강철입니다. 사모님 일로 급하게 전화드렸습니다. 너 유진이 옆에서 뺀질거리던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놈 맞지? 이 무당 아줌마 또 막말하기 시작하네. 열받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오늘 교도소로 사모님 면회를 따왔는데 무당 아줌마한테 전화해서 알아봐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전화드리게 됐습니다. 통화 괜찮으신 거죠?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모님께서 무당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서 전화드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봐. 이 무당 아줌마는 나이 먹어서 귀가 안 들리는 건가? 왜 자꾸 똑같은 말을 하게 만드는 거냐고. 사모님이 무당 아줌마한테 연락해보라고 하셨다고요.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너 호칭 똑바로 하지 못해.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무당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어야겠니? 무당을 무당이라고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저 무당 아줌마는 왜 저렇게 호칭에 민감한 건지 모르겠어.
무당을 무당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괴롭다고. 오늘 짬뽕 작가 스토리 대사 잘 안 나오나 보네.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대사까지 때려 넣어서 내 이미지까지 망가뜨리는지 모르겠다고.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왜 자꾸 날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저 무당 아줌마 더러운 성질 건드려봐야 나만 피곤해질 테니까 그냥 보살님이라고 한 번 불러주고 본론이나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보살님,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 엄청난 결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수려 깊이 사죄드리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했어야지.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싸가지 없이 무당 아줌마라고 막말하면 각오해야 할 거야. 아무튼 윤강철이 너도 유진이 보러 교도소에 면회 다녀왔나 보구나. 네, 방금 전에 사모님 면회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사모님이 보살님께 전화해서 어떤 걸 알아봐달라고 한 건지는 보살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신 거죠. 당연하지. 그건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유진이 그 썩을 년이 강철이 네가 면회 갔을 때도 그놈 찾았는지만 계속 물어봤던 거니? 네, 맞아요. 사모님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빌어먹을 년 같으니라고. 언니가 그놈 찾느라 개고생한 건 안중에도 없고 온통 그놈 생각뿐이었나 보네. 사모님께서 그 스마트한 아저씨 생사만이라도 꼭 확인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보살님, 그 사람 찾으신 건가요? 그래, 찾았단다. 하지만 무당 아줌마가 그 스마트한 아저씨를 찾았다고. 그런데 왜 말끝을 저렇게 흐린 거지? 그게 정말인가요? 근데 그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산 깊은 외진 곳에 감금되어 생존을 위해 벌레도 잡아먹고 빗물도 받아먹으면서 꽤 오랜 시간을 용케 버텨온 것 같더구나. 하지만 제 아무리 영리하다 해도 인간이라는 미약한 생물에게는 그런 상황의 끝에 결국 한계가 다가오는 법이지. 결국 그 남자는 그러다 죽은 것 같아. 방금 전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죽었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절대로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마 사모님께서 이 이야기 들으시면 충격으로 쓰러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보살님, 정말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죽은 건가요? 그래, 죽었지. 하지만 내가 저승 가기 직전에 멱살 잡아 끌고 와서 다시 살려냈으니까 괜히 유진이 찾아가서 이놈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나을 거란다. 지금 유진이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니까 농담으로라도 유진이한테 가서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나을 거야. 아, 정말 신경 감수했잖아. 저 썩을 놈의 무당 아줌마는 왜 저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스마트한 아저씨랑 보살님께서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문자로 여기 주소 찍어줄 테니까 얼른 와서 나랑 교대 좀 하자꾸나. 이놈 때문에 밤을 꼴딱 새워서 그런지 졸음이 쏟아지니까 얼른 튀어오도록 하거라.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스마트한 아저씨는 우리를 배신하고 잠수 탄 게 아니었어. 뭔가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던 것 같아. 그렇게 완벽한 사람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위기가 찾아왔었나 보네.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살렸는지 저렇게 살렸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야. 결국 다시 살아났으면 된 거라고. 이제 그 스마트한 아저씨만 다시 돌아온다면 모든 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야. 사모님이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잘 있다는 말을 들으시면 많이 기뻐하실 거야. 최대한 빨리 다시 사모님을 뵈러 가야겠어. 오늘은 이미 면회 다녀왔으니까 밤에 온라인으로라도 면회 예약은 꼭 해놔야겠어. 서울 마포에 있는 탕수육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오거라. 병실은 1024호란다. 그리고 올 때는 잊지 말고 겨울에 나는 설도를 꼭 사오도록 하거라. 그 스마트한 아저씨와 무당 아줌마는 지금 병원에 있는가 보네. 근데 설도라는 게 뭐야? 혹시 겨울에 나는 복숭아를 말하는 건가? 도대체 그건 왜 사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 무당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어떤 상욕을 들을지도 모르니 설도라는 건 만들어서라도 가져가야겠어. 마침 저기 과일 가게가 보이니까 한번 가서 설도라는 걸 파는지나 확인해 보자고. 사장님, 혹시 설도라고 불리는 겨울 복숭아 판매하시나요? 물론이죠. 시골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설도가 있답니다. 엄청 달고 맛있으니까 마음에 드실 거예요. 챙겨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사장님, 밀감 맛있는 거 나왔나요? 엄마가 깨어나셔서 신게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사모님께서 깨어나셨군요. 정말 축하드려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데. 빌어먹을 저거 설마 송지수 아니야? 어머님이 며칠 전까지 의식이 없다고 해서 지수씨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제일 좋은 귤로 골라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기운 차리시라고도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쌍둥이들 데리고 오지 않으셨네요? 날이 춥기도 하고 엄마 간병하다 보면 쌍둥이들 제대로 보기도 힘들어서 집에 베이비시터 불러서 맡기고 왔어요. 하긴 애들 데리고 병원에서 간병하기가 쉽지 않긴 하죠.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좋은 귤을 골라서 준비해
드릴게요. 정말 신경 감소했네. 하마터면 송지수한테 들켜서 내 머리털 전부 다 뽑혀버릴 뻔했다고. 송지수 쟤도 꼴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하긴 지 아빠가 짬뽕시장 선거에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감방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집안 꼬라지가 말이 아니겠지. 거기에 내라 골드바까지 다 털어왔으니 아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을 거라고. 잠깐만, 내가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 방금 전에 송지수가 그 마귀 알몸이 의식불명해서 깨어났다고 한 거 맞지? 사모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소식이긴 한데 그다지 반가워하실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늙은 마귀 알몸은 명줄도 더럽게 질기네. 하여간 못된 짓 많이 한 인간들이 꼭 오래 살긴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미국 할머니 장례식에 간다고 한 후에 사줘버렸으니 이미 내 정체는 탄로 나버렸겠지. 하지만 그때쯤 여러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렸잖아. 송경철은 갑작스럽게 감방에 들어가게 되고 마귀 알몸은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멍청한 송지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인다고. 하지만 무조건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아. 뻔뻔하게 탄 놈의 애 임시해와서 내 애라고 협박한 두 뻐꾸기 모녀들 생각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지금 당장 멱살이라도 잡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 스마트한 아저씨를 찾아낸 시점이기도 하고 추후에 도모해야 할 일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 지금은 안전하게 가는 게 맞아 보여. 송지수 뒤따라가서 그 마귀 알몸이 입원해 있는 병실과 현재 상태라도 몰래 확인해보고 올까? 조심하면 괜찮을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어차피 걸려도 먼저 사기친 건 그 빌어먹을 뻐꾸기 모녀들이니까 그냥 들이받으면 끝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나도 그 인간들한테 굴릴 거 없다고. 유진아, 오늘은 누가 또 면회 온 거야? 예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시던 분이 오셨더라고요. 유진이는 좋겠다. 나랑 순옥 언니는 교도소 있는 내내 면회 한번 오는 사람도 없어서 면회실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데, 쑥이야, 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유진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하긴 유진이 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저도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착하게 살아야겠어요. 교도소 내 수감자들은 구매를 원하는 물품이 있다면 지금 전달하는 구매 물품 목록에 표시한 후에 30분 내로 취합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난 저 이야기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그림의 떡같이 느껴진다고. 이번에 신상으로 구매 목록에 추가된 짬뽕 아몬드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난 여기서 죽기 전에는 못 먹어볼 것 같아서 서럽긴 하네. 하여튼 사회나 감방이나 돈 있는 사람들만 살기 좋은 세상 같아서 소외감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유진이, 너 어제 오늘 면회 2번이나 갔다 왔는데 혹시 면회 온 사람이 영치금 넣어준 거 있을까? 쑥이야, 넌 왜 유진이 영치금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법자는 법자로 살면 되는 거라고. 순옥 언니, 아무리 제가 법자로 살아도 막상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서러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법자라는 말은 자제해 주세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겠어. 쑥이야, 네가 착한 유진이한테 자꾸 찝적대니까 그런 말을 한 거잖아. 법자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교도소에서만 쓰는 용어인가? 쑥이야 언니, 혹시 법자가 무슨 말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제 유진이 너도 나한테 법자라고 부르는 거야? 정말 듣는 법자 기분 나빠서 우울해지는 걸? 설마 유진이가 너한테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겠어.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 쑥이야,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있는 거야?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건 많은데 영치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사는 상황이라 그런 건가 봐요. 미안해 유진아. 불쾌했다면 사과할게. 저도 쑥이야 언니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법자가 뭔지 말씀해 주실 거죠? 유진이가 내 얼굴 빤히 보면서 법자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울컥하려고 하는 걸. 하지만 유진이는 착한 아이 같으니까 오해하지 말자고. 법자라는 건 법무부 자식이라는 말이야. 법무부 자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럼 쑥이야 언니 부모님께서 법무부에 근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어머, 유진이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나 방금 전에 네 말 듣고 갑자기 웃음 터질 뻔했다고. 법무부 자식이라는 말은 영치금이 전혀 없어서 국가에서 지급되는 관급품에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수감자들을 말하는 거야. 이제 내가 왜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건지 어느 정도 이해한 거지? 저런
면허까지 만들어질 정도면 정말 교도소나 사회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황미자가 사회에서 해오던 거지 같은 짓들을 여기 교도소 내에서 하는 인간들도 많은가 보네.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6번 방 애들이 나한테 법자라고 하도 놀려대서 이제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렸다니까. 6번 방 애들은 제대로 된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지난번에도 쑥이야랑 나한테 짬뽕아 몬드 주는 것처럼 하다가 바닥에 던져놓고 주워 먹으라고 했었잖아. 유진이 너도 6번 방 애들이랑은 상종하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맞아. 보살님과 인채 씨가 낯쓰라고 영치금 한도까지 넣어줬다고 했잖아. 두 분 필요하거나 사고 싶은 물건 있으면 전부 다 시키세요. 비용은 제가 모두 지불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 유진아 그게 정말이야?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아니지? 그럴 일 없어요. 마침 면회 왔다간 분이 영치금을 조금 넣어주셨는데 저는 마땅히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두 분 필요하신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마시고 주문하세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물론이죠. 오늘 유진이 덕에 소원 성취하겠는걸?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유진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송지수를 놓쳐버렸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냥 돌아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 아쉽다고 최소한 그 마귀 할멈이 어떤 상태인지만이라도 확인해보고 가야겠어. 송지수는 놓쳐버렸으니 병문안 온 거 처음 하고 병원 안내데스크나 원무과에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 마침 저기 안내데스크가 보이니까 한번 가보자고.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 입원해 있는 마귀 할멈 면회를 왔는데 몇 호에 입원해 있는지 몰라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 성함이 정말 마귀할멈이라는 분인가요? 그분 성이 맞시고 이름이 귀할멈이 맞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마귀 할멈이라고 말해버렸나 보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나오는 대로 말해버린 것 같아. 지금 사모님을 도울 수 있는 건 나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내가 실수했다가는 모든 일이 더 진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제가 고모 부를 때 농담 삼아 부르던 별명입니다. 성함은 황미자 씨니까 몇 호실에 입원해 계신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카분이신가 보네요. 제가 바로 황미자 씨 몇 호에 입원해 계신지 확인해 본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황미자 씨 오늘 새벽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셨네요. 입원해 계신 병실은 401호로 나오니 그쪽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올라갑니다. 혹시라도 4층에서 내렸다가 송지수와 마주치게 된다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5층에서 내린 후에 계단으로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다니다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가발이라도 하나 사두는 게 낫겠어. 이제 내려가 볼까? 내가 머리털 나고 구치소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하지만 사모님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괜찮아. 오늘 조사받을 때 김지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사모님이 재심받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내일은 검찰에서 조사받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서도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될 거야. 사모님께서는 도대체 왜 엉터리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조차 하지 않고 형을 확정받으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아마 황미자가 끝난 것 같으니까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걸지도 몰라. 그리고 살인범이 되어버린 사모님 당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는 게 걱정돼서 그러셨을 것 같아. 아마 사모님이라면 그러고도 남았을 거라고. 황미자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건 김지원 그 인간이야. 그 여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어. 사모님은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드릴 겁니다. 만일 김지원이 죄가 입증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황미자를 밀어버린 김지원의 공범이 되면 되니까 사모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미안해요, 은채씨. 제가 사모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면 평생 죄책감에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마귀 할멈 있는 곳이 401호라고 했었지. 저 빌어먹을 마귀 할멈은 명주로 즐기네. 그냥 보기에도 멀쩡해 보이는걸. 이제 이쪽 상황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으니까 위험해지기 전에 그 스마트한 아저씨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너 뭐야? 네가 사람이야? 너 오늘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나을 거야. 이런 빌어먹을 나 지금 송지수한테 들킨 거야. 이제 어떡하지? 그냥 그 무당 아줌마가 빨리 오라고 했을 때 갔어야 했는데 괜히 여기에 왔다가 일만 더 고여버리게 만든 것 같다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당당하게 부딪혀보자고. 내가 퍽국이 모녀한테 당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주눅들 필요는 없잖아. 아니야, 나 하나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사모님과 연결된 부분도 있을 테니 그렇게 하는 건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수경이 넌 그동안 고모가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니 깨어나셨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서야 기어온 거니? 고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수경이 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냐고. 이거 봐라. 정말 천만다행으로 송지수가 알아본 건 내가 아니었어. 절호의 기회니까 이 틈을 놓치지 말고 들키지 않게 어서 자리를 뜨자고. 정말 신경 감수했어. 간 떨어질 뻔했다고. 앞으론 오늘 같은 일 생기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완벽하게 설계해 놓은 계획대로 모든 일이 문제없이 진행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겨버린 건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 보여. 최소한 나와 호태영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한 것 같은데 사모님이 저렇게까지 된 걸 보면 사모님 아니면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뭔가의 실수를 저지른 걸지도 모르겠어. 나 혼자 머리 굴려봐야 골치만 아프니까 일단 그 스마트한 아저씨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무당 아줌마한테 또 욕 얻어먹겠어. 제1수용동 모든 수감자들은 취침 시간이니 이 시간부로 모두 취침에 들어갑니다. 시끄럽게 떠들거나 취침에 들지 않는 수감실은 그에 따른 벌점이 부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본 교도관의 지시에 따르기 바랍니다. 유진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나중에 꼭 이자 쳐서 갚아줄게. 좋은 꿈 꾸고 잘 자.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유진아, 쑥이야 쟤한테 계속 그렇게 해주면 버릇 나빠지니까 앞으로는 물건 사주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순옥 언니, 저도 유진이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고요. 못된 인간들 등쳐먹는 건 재밌는데 유진이같이 착한 아이한테 계속 부탁하는 건 미안해서 앞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시끄럽게 떠드는 수감실의 마지막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취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수감실 인원 전원을 분뇨수거 처리 작업장으로 특별 배치시킬 테니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 계속 떠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만 떠들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수감실 사람들 분뇨수거 처리장에 작업하러 갔다가 전부 똥똑 올라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밥도 못 먹고 엄청나게 고생했잖아. 지금 생각해도 거긴 정말 끔찍했어요. 쑥이야랑 유진이도 좋은 꿈들 꾸고 내일 보자고. 두 분도 편안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지금쯤 보살님이 남석 씨를 찾으셨을까? 너무 걱정되고 궁금한데 교도소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 몸살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눈이 자꾸 감기는 것 같아. 여긴 어디야?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날이 너무 추워서 몸이 꽁꽁 얼어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방금 전에 들린 소리는 늑대 우는 소리 같아. 위험할 수도 있으니 서둘러 어디에라도 몸을 숨겨야겠어. 너무 추워서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이 느껴져. 잠깐만, 저기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 설마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지? 지금 여기서 망설이다가는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거니 가서 도움이라도 청해봐야겠어. 황미자 그 인간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허무하게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죄송하지만 제가 길을 잃었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길을 잃었다고? 그럼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마침 우리도 숲에서 나가는 길이니까 함께 가면 될 거란다. 이 남자 왠지 느낌이 이상해. 어딘지 모르게 소름 끼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설마 이 사람 그건 아니겠지? 많이 추웠을 테니 이 목도리를 두르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거라. 잠깐만, 뒤에 있는 사람 남석 씨 같아. 남석 씨 괜찮으신 거예요? 얼굴이 왜 그렇게 상한 거예요? 제가 남석 씨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왜 남석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마치 날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어서 그 목도리를 두르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건가? 먼 길 가야 할 테니 춥지 않도록 어서 두르도록 하거라. 유진아, 절대로 그놈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놈은 널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저승사자야. 어서 그 목도리 바닥에 던져버리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꿈에서 저승사자에 묶여서 걸어가는 남석 씨. 그리고 보살님까지 나오셨어. 남석 씨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남석 씨가 저승사자에 끌려가는 모습이라니 정말 말도 안 돼.
흩어진 꽃잎처럼 바람에 날리네. 그댈 향한 그리움은 끝없는 강물, 천년의 세월을 설마 남석 씨가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도살님께서 남석 씨를 구해주기로 약속하셨잖아. 보살님은 나와의 약속을 꼭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 도대체 왜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은 나라는 하찮은 인간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다치는 건지 모르겠어. 나라는 인간은 정말 저주받은 인간인가 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목적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상처받는 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온 걸까?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걸 어떡하겠어. 다만 나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그만 상처받았으면 좋겠어. 어떻게든 황미자, 넌 반드시 죽어야 해. 그럼 나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을 테니까. 엄마, 미안해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이런 초라한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황미자는 꼭 데리고 가서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차가 막히지 않아서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무당 아줌마가 1024호실이라고 했지. 허풍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승 갈 뻔한 그 스마트한 아저씨 멱살까지 잡아서 살려냈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각오는 하고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사모님을 위해서라도 당신은 꼭 살아야 한다고. 설령 죽더라도 사모님을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고 가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에겐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너무 늦어서 무당 아줌마가 전화했나 보네. 무당 아줌마가 아니라 은채씨 전화인걸. 호태영이 사고 친 거 알고 나한테 전화한 것 같은데 정말 사방팔방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진흙탕에 빠져있는 것 같아. 은채씨, 윤강철입니다. 잘 지내셨죠? 강철씨, 호태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강철씨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제 호태영한테 은채씨가 일본 출장 간다는 이야기 듣고 공항에서 호태영 만난 후에 사모님 집으로 갔는데 호태영이 피곤하다고 말해서 따로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호태영이 쪽지 한 장 써놓고 사라져 있더라고요. 호태 오빠가 어떤 쪽지를 써놓고 나간 건가요? 사모님과 더 이상 엮이는 게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식의 내용을 써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전 호태영이 너무 힘들어서 사라진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모님 계신 교도소에 면회 갔다가 호태영이 경찰서 앞에서 자신이 그 마귀 할멈을 살해하려 했던 진범이라고 자수하는 방송을 보게 된 후에 저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였군요. 호태영이 저랑 한마디 이상이라도 한 후에 그런 짓을 했다면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았을 텐데 저 역시 은채씨만큼이나 멘붕인 상태입니다. 호태영이 사고 치기 전에 은채씨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나요? 네, 오늘 오전에 전화했었어요. 은채씨한테 무슨 말을 했었는지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유진 언니 재심 청구를 진행하는 담당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죠? 어서 말해보세요, 은채씨. 저한테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재심 청구 담당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은채씨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호태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머리가 똑똑한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사모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거나 재심 청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다른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수한 것 같아 보인다고. 은채씨, 한국에 들어오신 거죠? 네, 호태 오빠 뉴스 보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사모님 관련된 일 때문에 잠깐 들려야 할 곳이 있어서 나와 있으니까 일단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이따가 늦게라도 제가 사모님 집으로 갈 테니까 그때 저랑 차분하게 이야기하시죠. 알았어요, 강철씨. 내가 볼 때 재심 담당 변호사 만난 후에 자수한 것 같으니까 호태영은 아무 생각 없이 사고 친 건 아닌 것 같아. 그나저나 그 무당 아줌마는 설도라는 이복숭아는 왜 사오라고 한 건지 모르겠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지가 먹고 싶어서 사오라고 한 걸지도 모르겠어. 그 성격 괴팍한 아줌마 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 막혀오는 것 같아. 문이 열립니다. 이제 가보자고. 뭐지, 저 무당 아줌마가 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거냐고. 그런데 무당 아줌마 눈에 왜 저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 거지? 설마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어떻게 된 건 아니겠지? 저렇게 기센 무당 아줌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을 정도면
뭔지 모르지만 그 일이 생긴 것 같아. 보살님, 혹시 그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설마 그 아저씨 죽은 건 아니죠? 야, 이 썩을 놈아.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내가 아까 빨리 기어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내가 분명히 밤 꼴딱 새서 피곤하다고 말한 거 잊었어? 죄송합니다, 보살님. 중간에 설도를 구하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도착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늦어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나무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보살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 거죠?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죽으면 사모님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건 너무 피곤해서 자꾸 하품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란다. 아직 그놈이 깨어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멀쩡하게 숨이 붙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단다. 내가 저승신까지 날려버리면서 살려낸 놈이니까 쉽게 죽지는 않을 거야. 정말 저승사자가 스마트한 아저씨를 데려가는 상황에서 아저씨를 다시 뺏어왔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이 썩을 놈아. 넌 아직도 내가 거짓말만 씨부리는 허접한 무당나부랭이로 보이는 거니? 궁금하면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해서 점호화를 보라고. 그럼 내 카리스마가 얼마나 개쩌는지 알게 될 거란다. 전 이미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짬뽕툰 멤버십 홍보 모델인 거 모르셨나요? 아무튼 요즘 사모님 때문에 바빠서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따가 꼭 시청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싱싱한 설도로 골라온 거지. 네, 좋은 놈으로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설도는 왜 사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보살님께서 드시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요? 난 복숭아 알러지가 심해서 누가 거저 가져다 줘도 절대로 먹지는 않는단다. 이 무당 아줌마는 왜 설도를 사오라고 한 거지?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특별한 용도라도 있는 건가? 넌 왜 그렇게 머리 아픈 사람처럼 멍 때리고 있는 거니? 보살님께서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으신데 설도를 왜 사오라고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잠시 생각 중이었습니다. 네 머리 굴려봐야 답을 찾지는 못할 거란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 궁금해? 네, 궁금합니다. 내가 살려낸 저놈은 얼음 사주를 가지고 있단다. 얼음 사주든 고드름 사주든 그게 복숭아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지? 얼음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흔치도 않을 뿐더러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 대부분이란다. 하지만 완벽하게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긴 하지.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얼음 사주라고?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도대체 보살 아줌마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얼음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빠르고 차갑게 굳어지는 성질이 강해서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그게 설도랑 무슨 상관이죠? 얼음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유일한 영물이 바로 네가 사온 겨울에 나는 복숭아 설도란다. 그래서 너한테 이걸 사오라고 한 거야. 얼음 사주를 가진 사람을 살리는 영물이 겨울에 나는 복숭아 설도라고? 보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대충은 알 것 같아. 지나고 보니 이 아줌마가 허튼 소리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맞는 말이겠지. 그놈 혼자 내비두고 너무 오래 자리 비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윤강철이 넌 지금 바로 날 따라오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 병원 굉장히 큰 병원이라 VIP실은 꽤나 비쌀 텐데 어떻게 여기로 들어온 거지? 분명 스마트한 아저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을 텐데 보살 아줌마가 이리로 입원시킨 건가? 입원비나 병원비가 한두 푼 나오는 게 아닐지도 모르는 건데 도대체 저 보살 아줌마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기로 데려온 건지 모르겠네. 보살님, 여기가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입원해 있는 방인가요? 그래, 맞아. 그런데 이런 대형 병원 VIP실은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비싸긴 하지. 대략 하루에 4,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단다. 하루에 4,500만 원이나 한다고? 저 보살 아줌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스마트한 아저씨를 이리로 데려온 건지 모르겠는걸. 저 스마트한 아저씨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전부 지불하면 되니까 괜찮아. 너 표정 보니까 똥마려운 강아지같이 보이는데 설마 돈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입원해 있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비용은 제가 전부 지불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강철이 이놈은 내가 전에 본 그대로 조금 얍삽한 면이 있긴 하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의리 있고 지조를 지킬 줄 아는 괜찮은 놈이 맞아. 병원비는 전부 공짜니까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란다. 병원비가 전부 공짜라고요? 그럼 보살님께서 돈을 미리 다 내셨다는 말인가요? 여기 병원장으로 있는 놈 딸아이가 전에 귀신에 쓰여서 지독한 신병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 아이 몸에 들어와 있는 조상신을 내쫓아서 신내림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적이 있었단다. 그 놈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연락해달라는 말이 기억나서 이 병원으로 오게 된 건데 이 방
방을 내어주더구나. 여기는 의사가 수시로 방문해서 환자 상태도 확인해주고 전담 간호사까지 배치되어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단다. 게다가 넓고 쾌적해서 웬만한 호텔방보다 좋게 느껴질 거란다. 정말 이 무당 아줌마 예전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럼 들어가자꾸나. 그 스마트한 아저씨야. 그렇게 당당하고 항상 자신감 넘치던 사람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아.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해. 지금 사모님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한가하게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죽더라도 사모님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죽으라고 당신이 그날 밤에 사모님한테 끝까지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사모님이 당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 줄 알아. 그러니 어서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해. 윤강철이 넌 뭘 그렇게 저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니? 너 저놈한테 꿔주고 떼인 돈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시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아저씨는 아무런 의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정확히 어떤 상태라고 말한 건가요? 의사들은 코마 상태라고 하더구나. 코마 상태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의사들도 2, 3주 내에 깨어나지 못하고 코마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더구나. 그렇다면 보살님이 이 스마트한 아저씨를 완전히 살려낸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없다면 사모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 스마트한 아저씨를 살려내 주셔야 합니다. 만일 보살님이 이 아저씨를 살려내지 못하신다면 사모님은 나쁜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승신에게 끌려서 저 세상 갈 뻔한 놈을 억지로 멱살 잡아 끌고 온 거니까 저런 상태인 건 당연한 거란다. 내가 필요했던 건 간신히 다시 뛰게 만든 이놈의 심장을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만 시켜주길 바라는 거였단다. 저 보살 아줌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코마 상태이거나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사람 심장이 뛴다는 것 정도는 나도 잘 알고 있다고? 설마 저 썩을 놈의 무당 아줌마 스마트한 아저씨를 그냥 저 상태로라도 살려내서 만족한다는 말은 아니겠지. 앞으로 아저씨는 운명을 하늘에 맡긴 채 계속 저 상태로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럴 거였다면 애초에 위험까지 무릅쓰고 저놈을 살려내진 않았을 거란다. 뭐야? 그럼 이 보살 아줌마는 애초부터 스마트한 아저씨를 살려낼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도대체 지금 저런 상태의 아저씨를 어떻게 살려낸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영업비밀이라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없어. 그러니 너는 주둥이 여물고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으면 될 거란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했다간 저놈 살려내는 건 물 건너 갈지도 모른단다. 이놈 깨어나도록 하는 의식을 바로 시작할 테니까 윤강철이 넌 이 설도 깨끗하게 씻어오도록 하거라. 저 보살 아줌마는 도대체 이 설도라는 복숭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아무튼 저 스마트한 아저씨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니까 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자고.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발버둥치는 네 기운이 나한테까지 느껴지는구나. 실제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지만 넌 얼음사주를 가진 놈이니까 쉽게 죽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시도하는 거야. 그러니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삶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단다. 보살님, 여기 설도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지금부턴 나와 가까이 있어봐야 너한테 크게 좋을 게 없을 테니까 나와 이놈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거란다. 네, 알겠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부터 진행되는 장면 짬뽕툰 멤버십에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224.5화에서는 이 다음 장면과 이놈에 관한 숨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란다. 그러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는 게 나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 저쪽에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유진이와의 약속이 있으니 어떻게든 살려내야 해. 그럼 시작해볼까? 저희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는 이분이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1% 미만이었는데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깨어나게 된 건가요? 나도 저 보살 아줌마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코앞에서 두 눈으로 보고도 전혀 믿기지가 않는다고. 아직까지 오늘 새벽에 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게
닭살이 사실 않는 것 같아. 의사인 니놈들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병은 니놈들이 긋는 칼자국에 따라서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너희 같은 천박한 것들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심오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천박하다뇨? 아주머니 선생님한테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 선생님께서 이분한테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 간호사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보살아줌마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의사한테만 말한 게 아니고 간호사 니년도 포함해서 말한 거야. 그리고 천박한 것들한테 천박하다고 한 건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니? 난 내가 틀린 말한 적 없다고 생각해서 사과는 못 하겠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박 선생이란 놈이 환자한테 무슨 신경을 그렇게 써줬는지 난 전혀 모르는데 어쩐다니? 그저께 새벽에 환자 상태가 위험해 보여서 급하게 호출했는데도 담당 의사였던 박 선생이라는 이놈이 기어오지 않았던 건 기억나지 않는가 보네. 그때는 저한테 갑작스러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의사란 놈한테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니? 아주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어서 박 선생님께 사과하도록 하세요. 니년과 박 선생 두 년 놈들 눈가를 보아하니 진작부터 붙어먹은 것 같은데 결혼한 인간들이 마누라랑 남편 버려두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니? 이 병원 원장 놈이 니들한테 동물의 왕국 찍으라고 가르치든 동물의 왕국을 찍으려면 최소한 환자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 짓거리를 했어야지. 니들은 발정난 동네 개만도 못한 것들이야. 정말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선을 넘어오네. 아줌마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아침부터 미친년처럼 왜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니? 내가 너무 전곡을 찌르니까 쪽팔려서 큰 소리 내서 아니라고 잡아대면서 오리발 내밀고 싶은 거니? 위급한 환자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던 그 시간에 니들 둘은 모텔방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니? 도대체 저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너희 같은 뻔뻔한 년놈들은 환자들의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내가 니들 원장에게 이야기해서 둘 다 모가지 쳐내라고 할 테니까 짐 싸서 준비하고 있는 게 나을 거야. 빌어먹을 인간들 같으니라고. 너희 같은 년놈들한테 환자를 맡길 순 없으니까 가서 다른 의사와 간호사를 불러오도록 해. 뭘 그렇게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한 말 못 알아먹었니?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여기 병원에서 잘리고 바람피는 거 남편이 알게 되면 정말 큰일 난단 말이에요. 너희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어서 나가지 못하겠니? 즐길 만큼 즐겼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감내해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란다. 그러니 그만 징징대고 어서 꺼져버리라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는 건지 모르겠어. 마침내 스마트한 아저씨와 눈을 떴어. 아저씨,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오늘은 교도소 내 환경정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교도소 벽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감자들은 벽화 작업 중에도 모든 규율이 철저히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장비를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열심히 작업하지 않는 수감자들은 즉시 해당 작업장에서 제외시킨 후에 바로 정화조 처리 작업장으로 이동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수감자와 수감방에게는 벌점 20점이 각각 부여될 예정이니 평소보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수감자들은 아까 전달드린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최 교도관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왜 저렇게 예민해 보이는 거죠? 얼마 전에 최 교도관님이 교도소 실사가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여서 그러시는 것 같아 보여.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건지 모르겠어. 지금쯤 보살님께서는 남석 씨를 찾으셨겠지.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나쁜 일은 없을 거야. 유진아, 뭘 또 그렇게 멍하니 있는 거야. 방금 전에 교도관님이 말씀하신 거 잊은 건 아니지? 계속 그렇게 있다가는 우리 수감실에 벌점을 부여한다잖아. 그러니 얼른 이동하자. 순옥 언니는 함께 이동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제 교도관님한테 전화 통화하는 거 미리 허락 맡아서 딸아이한테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 작업하는 곳으로 금방 따라갈 테니까 먼저들 이동이 있으라고. 언니는 또 그 나쁜 년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지 엄마가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단 한 번도 코빼기조차 안 비치는 나쁜 년한테 왜 자꾸 전화를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순옥 언니가 매번 전화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년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순옥 언니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알면서 자꾸 왜 그러시냐고요. 아니야. 그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며칠 전 꿈에 미선이가 나타났으니까 아마
아마 오늘은 전화를 받을 거라고. 그러니 곧 따라갈 테니까 먼저들 이동이 있어. 교도관님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화 통화하러 다녀와도 되는 거죠? 제가 이미 보고해놨으니까 너무 늦지 않도록 20분 내로 다녀와서 바로 작업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따님에게 전화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따님과 꼭 통화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대체 순옥 언니라는 분은 딸과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수기야 언니, 순옥 언니는 따님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원래 순옥 언니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강남에 빌딩 여러 채 가지고 있던 부자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순옥 언니가 리조트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중간에 잘못돼서 사기죄로 수감된 후에 순옥 언니 딸년이 배신을 때려버렸다고 하더라고. 순옥 언니 딸이 배신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순옥 언니가 리조트 사업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 전에 딸 명의로 건물 몇 채를 돌려놨는데 막상 순옥 언니가 구속되고 나니 딸이라는 년은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있는 거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바로는 원래 사기죄라는 게 형량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옥 언니 형량은 왜 그렇게 긴 건지 알고 계시나요? 순옥 언니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건 사기와 관련된 일 때문이 아니야. 순옥 언니는 사기죄에 관한 형량은 이미 채우고 출소했었다고 하더라고. 출소한 후에 무슨 일 때문에 또다시 구속된 건가요? 출소한 후에 딸년한테 찾아갔더니 아는 척도 안 하고 문전박대 당했다고 하더라고.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 집 사위놈이 모두 계획한 걸 알게 돼버려서 순옥 언니가 사고를 쳐버린 거야. 도대체 어떤 사고를 쳤길래 순옥 언니 형량이 그렇게 길어진 거죠? 어떤 사고를 친 건지는 뻔한 거 아니겠니? 사위놈 없애버리려고 일 벌였다가 살인미수로 들어오게 된 거라고. 내가 순옥 언니였다면 딸년이랑 사위놈 둘 다 싸그리 차로 밀어버리고 왔을 거라고.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온 후에도 자기 딸은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저렇게 한 번씩 딸년한테 전화하러 가는 순옥 언니 보면 마음이 안쓰러워진다고. 순옥 언니한테 그런 아픈 사연이 있어서 항상 어두워 보였나 봐. 내가 유진이 너한테 방금 전에 한 이야기 순옥 언니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줘야 하는 거 알지? 만일 순옥 언니가 자기 이야기한 거 알게 되면 나한테 엄청 화낼지도 모르거든.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기야 언니, 혹시 순옥 언니처럼 저도 지인에게 전화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어머, 유진이 넌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전화하는 게 정말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럼 보살님께 전화해서 남석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지인한테 전화하려면 일단 교도관을 통해서 통화 대상자로 등록해야 돼. 통화 대상자로 등록되면 면회처럼 주기적으로 전화할 기회가 생겨. 정말 급한 용건이라면 작업 마치는 대로 교도관을 통해서 바로 신청하면 될 거야. 우리 담당 교도관은 최 교도관님이니까 이따가 작업 마치는 대로 최 교도관님 통해서 말씀드려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수기야 언니. 앞으로 다른 노하우도 많이 알려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건지 모르겠어. 작업 끝나는 대로 교도관님께 말씀드려보자고. 다른 사람들은 벽에 그림들 많이 그린 것 같은데 우리도 빨리 시작하자, 유진아. 그럼 그럴까요? 어머, 유진이 너 그림 굉장히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남석 씨, 제가 그리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우리 꼭 다시 만나야 하는 거 아시는 거죠? 그러니 꼭 살아계셔야 해요. 순옥 언니, 전화통화는 잘하고 오신 거예요? 오늘은 딸아이가 많이 바쁜 것 같아서 그런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나 없이 둘이 작업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순옥 언니, 그 나쁜 년이 바쁘긴 뭘 바빠요. 일부러 전화 피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그녀는 잊어버리시라니까요. 네가 우리 미선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우리 미선이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알았어요. 미안해요, 순옥 언니. 딸은 이미 배신한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순옥 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강철 씨, 내가 지금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거죠? 스마트한 아저씨가 나를 알아봤어. 이제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아. 아저씨가 깨어났으니 교도소에서 사모님을 꺼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아저씨, 이제 정신이 좀 드시는 건가요? 강철 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설마 스마트한 아저씨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이름은 기억하고 있잖아. 그 전에 당신이 사모님까지 버려두고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후에 왜 사지게 됐는지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순서 아니겠냐고. 난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었는지가
더 궁금해 미치겠어.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니? 내가 네 놈 살리려고 얼마나 피똥을 싼 줄 아니.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저도 보살님께서 스마트한 아저씨를 어떻게 찾아서 이곳까지 오셨는지와 어떻게 살려내셨는지가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해서 보라고. 윤강철이 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했다면서 아직도 점오화를 안 본 거니? 어제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직 못 봤습니다. 이따가 바로 시청하겠습니다. 강철 씨,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승에서 네 멱살 잡고 끌고 온 사람이니 네 놈 안 잡아먹을 테니까 겁먹지 않아도 된단다. 도대체 네가 왜 그곳에서 그런 꼬라지로 있었는지 지금부터 나한테 말해보도록 하거라.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아무 문제 없이 벽화 작업 마무리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도소장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벽화 작업에서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린 수감자 한 명과 해당 수험방에는 교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나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 예정이니 수감자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그 깐깐한 교도소장이 포상까지 하고 웬일이래요? 설마 그 인간 로또 1등이라도 맞은 건 아니겠죠? 교도소장이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어서 그런가 보네. 그런데 유진이 그림 정말 잘 그리지 않았나요? 다른 수감실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 보면 초등학생들이 낙서해 놓은 것 같아 보이는데 유진이가 그려놓은 그림은 정말 예술작품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아까부터 쑥이야 너랑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유진이 너 전에 그림 그리는 일 한 적 있는 거니?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만 했어요.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유진이 덕에 우리 수감실 사람들 포상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건 왜일까? 내가 봐도 유진이 그림이 독보적인 것 같아. 참 유진아, 만약에 1등에서 포상받게 되면 아까 나한테 물어본 거 교도관님한테 부탁해봐. 아까 물어본 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유진이 너 아까 나랑 이야기할 때 밖에 전화해야 할 사람 있다고 했잖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진행하려면 통화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이야기하면 아마 바로 통화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교도소장이 깐깐하긴 하지만 약속한 건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바로 들어줄 거라고. 아, 맞다. 보살님께 전화해서 남석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 아까 벽에 그림 그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거였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버리네. 수감자들은 모두 주목하도록 합니다. 오늘 시행된 벽화 정화 작업에서 멋진 그림을 그려서 수상자로 선정된 3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원래 1명만 선정하려고 했는데 교도소장님의 특별 지시로 3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은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수상자를 선정한 거야? 그냥 교도관들이 알아서 뽑은 건가 보네? 언니는 여기 교도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교도소장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 교도소장 그 사람 지금 우리가 그린 벽화들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저쪽 한번 봐보세요. 저기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교도소장인가 보네. 교도소장이 여기까지 와서 확인하기는 귀찮으니까 그냥 지방에서 보고 교도관들에게 수상작을 알려준 건가 봐요. 오늘은 총 3분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그럼 장려상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자는 벽에 멋진 시추 그림을 그려주신 8번방 박향숙 수감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 8번방 향숙이가 뽑혔네. 향숙이는 나랑 친하니까 이따가 교도소 상품권 좀 나누어 쓰자고. 찾아가야겠어. 벽화 정화 작업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8번방 박향숙 수감자는 나와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번방 박향숙입니다. 제가 너무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디지 못하고 시어머니 뒤통수를 맥주병으로 갈겨버린 후에 교도소에 들어왔지만 눈꽃만큼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니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반려견 꼬미를 못 보게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꼬미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열심히 꼬미를 그렸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도관님, 저 꼬미한테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꼬미야, 엄마 이제 빵에서 2년만 지나면 나가니까 그때까지 사료 잘 먹고 건강하게 다시 보자. 엄마가 빵에서 나가면 매일 같이 산책하는 거 알지? 사랑해 우리 아들. 수기야 언니,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향숙이 수상소감이 너무 감동적이라 그런 거야. 나도 교도소에 들어와서 키우던 반려견 봉식이를 못 본 지 한참 되었거든. 봉식이는 나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 미치겠어. 8번방 박향숙 수감자의 감동적인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다음은 우수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수상자는 벽에 멋진 바다 그림을 그려주신 13번방 차우주 수감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13번방 차우주 수감자는 나와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방금 전에 교도관님이 저 여자한테 차우주라고 한 거 맞지? 얼굴에 있는 흉터, 그리고 목소리까지. 왜 이리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수상소감으로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도 아무 말이라도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상의 영광을 어릴 때 절 버리고 도망간 아빠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쟤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리만큼 소름 끼치는 애 같이 느껴져. 지난번에 순옥 언니가 제 옆에 저승사자 붙어 다닌다고 이야기한 다음부터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지금도 저승사자가 제 어깨에 붙어 있는 게 보인다고. 유진이랑 쑥이야 둘은 쟤한테 가까이 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저 같으면 돈 주고 쟤한테 가까이 가라고 해도 못 갈 것 같아요. 제 근처만 가도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고 오싹한 기운이 느껴져요. 근데 유진 이름이 아직도 흐물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여기저기 둘러봐도 유진이만큼 잘 그린 그림은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번에 호명되지 않을까? 만일 유진이 말고 딴 사람이 뽑히면 분명 교도소장이 뇌물 받아 처먹은 거라고요.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기대해보자, 유진아. 차우주라는 이름을 듣고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야,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유진이 넌 또 멍 때리고 있었던 거야? 교도관님이 최우수상 발표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집중해보자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우수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따사로운 태양과 해바라기를 그려주신 19번 방 김유진 수감자입니다. 모두 해당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건네도록 합니다. 유진이가 정말로 1등을 했는걸. 축하해 유진아.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정말 축하해 유진아. 유진이 덕분에 나도 5만원짜리 교도소 상품권 받겠는걸? 최우수상 수상자인 19번 방 김유진 수감자는 앞으로 나와서 수상 소감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3180번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저보다 훨씬 더 잘 그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를 이렇게 최우수상으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일 없이 꼭 무사히 돌아와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셨군요. 수상소감은 전부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편하게 말씀 이어가도록 합니다. 19번 방 김유진 수감자의 수상소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집중하도록 합니다. 김지원, 내가 여기서 나가면 그날이 너 죽는 날이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는 게 나을 거야. 넌 황미자 그년하고 똑같은 년이라고. 난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잘 숨어 있는 게 나을 거야. 조만간 나랑 꼭 마주하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그때 보자고. 어머, 유진이 쟤는 수상소감 말하라니까 무슨 한매 치녀자가 원수한테 경고하듯이 섬뜩한 말을 하는 거지? 순옥 언니, 착한 유진이 눈에서 살기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전부터 이야기했잖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가슴에 품고 사는 말 못할 사연들이 하나씩은 있는 거라고. 김지원이 어떤 년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유진이한테 머리털 전부 다 뜯겨버릴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잘못했으면 당해야지.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교도관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나요? 무슨 부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능한 부분이라면 들어드릴 테니 말씀해보세요. 아까 교도관님께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합법적인 부분 내에서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꼭 통화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외부에 전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그런 부탁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급한 것 같으니 3180번은 지금 바로 생활동 1층으로 이동해서 전화통화하도록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도관님. 어서 생활동 1층으로 이동해서 전화통화한 후에 수감실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보살님, 전화 울리는 것 같은데요. 모르는 번호인데 누가 전화한 거야? 보살님, 전화가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얼른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중요한 전화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번호지만 왠지 모르게 중요한 전화같이 느껴져서 받아보는 게 낫겠어. 보살님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거지? 남석 씨에게 어떤 일이 생긴 상황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보살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니까 강철 씨에게라도 전화해볼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화 받았으니 이야기하도록 하거라. 보살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어. 보살님, 저예요, 유진이. 유진이라고? 유진이 네가 어떻게 전화를 한 거니? 혹시 교도소에서 탈옥이라도 한 건 아니지? 사모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라고. 도대체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전화를 하신 거지? 스마트한 아저씨가 사모님께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게 뻔한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나마 스마트한 아저씨가 잠들어 있어서 천만다행이야.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몸이라도 회복한 후에 알게 하는 게 순서일 거라고. 마음 같아선 아까 깨어나자마자 사모님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역살이라도 자꾸 따지고 싶었지만 보살 아줌마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스마트한 아저씨 몸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질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보자고. 만일 당신이 사모님을 감방에서 빨리 나오게 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털고 일어나라고. 보살님, 제가 어떻게 탈옥을 하겠어요. 운 좋게 교도소에서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전화드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였구나.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평소에 전화도 하지 않던 년이 무슨 일로 교도소에서 나한테 전화까지 한 거야? 무슨 일 때문에 전화드렸는지는 보살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썩을 년 같으니라고 다짜고짜 전화해서 내 안부는 묻지도 않고 얼음 사주 가진 그놈 걱정뿐이구나. 내가 유진이 너랑 한 약속 지키려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유진이 넌 언니 걱정은 안 되는 거니?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 남석 씨 걱정만 하느라 보살님 안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아. 나에겐 누구보다 고마운 분인데 내가 보살님께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죄송해요, 보살님. 보살님 안부를 먼저 여쭤봤어야 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서운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보살님 몸은 괜찮으신 거죠? 내가 유진이 너한테 엎드려 절받게 하는 것 같은데? 보살 아줌마는 사모님한테 저 스마트한 아저씨 살려냈다고 바로 말해주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사람 애간장을 태우는 건지 모르겠네. 보살님, 남석 씨 찾으신 건가요? 그래, 그 얼음 사주 가진 놈 내가 저승문 턱까지 가서 역살 잡아 끌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유진아, 우리 유진이 그동안 맘고생 많이 했지. 그놈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맘 편히 있도록 하거라. 방금 전에 보살님이 남석 씨가 살아있다고 한 거 맞지? 남석 씨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 보살님이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셨어. 보살님, 저 사모님하고 잠깐만 통화 좀 하겠습니다. 사모님, 저 윤강철입니다. 보살님께서 그 스마트한 아저씨 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깨어나서 정신까지 들어온 상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마워요, 강철 씨. 혹시 남석 씨 목소리 지금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사모님한테 전화 오기 전까지는 깨어 있었는데 아저씨가 방금 전에 다시 잠든 것 같아요. 그래도 남석 씨가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한시름 덜었다고. 사모님, 스마트한 아저씨 상태가 좋아지는 대로 제가 아저씨 데리고 함께 사모님 면회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유진아, 이제 걱정할 거 없으니까 안에서 마음 편하게 있도록 하거라. 언니도 조만간 면회 가도록 하마.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불편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거기 있는 교도관들한테 말하면 될 거야. 거기 교도소장이 유진이 네 부탁 전부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거라.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뭔가를 교도소장한테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유진이 너 방에서 나오기 전까지 실컷 이용해 먹고 본전까지 뽑으란 말이야. 언니가 하는 말 알아들은 거지? 네, 보살님. 마음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통화 가능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제 1분 내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 거야? 남석 씨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남석 씨가 무사하니까 괜찮아. 보살님, 통화 시간이 끝나서 이만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내가 준 부적은 잘 간직하고 있는 거지? 네, 잘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석 씨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살님. 참, 사모님, 스마트한 아저씨 회복하기 전까지는 제가 혼자서라도 자주 면회 갈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강철 씨. 그리고 남석 씨 좀 잘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저희가 사모님은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사모님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유진이 넌 세상을 잘 살아온 아이 같구나. 널 지켜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도 많은 게 부러울 정도야. 하긴 유진이 너 같은 사람 주변에는 간신 같은 인간들이 꼬이지 않을 팔자니까 그 또한 네 복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란다.
모두가 나라는 사람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다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려고 해. 모두 정말 고마워요. 날 위한 소중한 마음들 잊지 않고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제 얼음 사주를 가진 이놈한테 저승의 나쁜 기운이 느껴지지는 않으니 안심해도 될 것 같아. 보살님, 어디 가시려고요? 거의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모든 기운을 써버려서 이제 좀 쉬어야 할 것 같구나. 앞으로 특별한 일은 없을 테니 얼음 사주 가진 이놈은 윤강철이니가 잘 보살피도록 하거라. 그리고 이놈 침대 밑에 꼽아놓은 다금바리의 바늘은 절대로 건들지 말고 지금 그대로 두면 될 거야. 무당 아줌마가 해놓은 뭔가의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건가 보네. 네, 알겠습니다. 보살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모셔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난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단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이놈한테 급한 일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나한테 지체 없이 전화하도록 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보살님. 그런데 스마트한 아저씨는 이제 안전한 거 아닌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만에 하나라는 게 있는 거란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란다. 그리고 짬뽕툰 멤버십 영상인 217.5화를 봤다면 이 얼음 사주 가진 놈이 완전히 안전하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할 거란다. 설마 이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인 건가? 그럼 난 가볼 테니 이놈 잘 보고 있도록 하거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보살님. 유진아, 꼭 해야 한다는 통화는 잘하고 온 거야? 다행히 연결이 돼서 통화는 잘하고 왔어요. 아까 유진이 네가 실종되었다고 말한 사람과 관련된 통화 맞지?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들은 것 같은데? 어머, 그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유진이 네가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밝아진 표정이라서 그런 걸 거야. 많이 걱정하더니 정말 잘 된 것 같구나. 축하한다, 유진아. 정말 감사합니다, 순옥 언니.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지금같이 밝은 표정으로 지내라고. 유진아, 실종되었다가 발견된 사람하고는 어떤 사이인 거야? 혹시 사귀는 사람인 거니? 아니면 썸남? 그런 건 아니고 저한테 너무 고마운 분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정말 많이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관련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유진이 너도 쉽게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았나 보구나. 궁금해서 더 물어보고 싶지만 불편해할지도 모르니까 더 이상은 안 물어볼게. 아무튼 유진이 너한테 좋은 일이라고 하니까 왠지 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제 해당 수감방에서 신청한 구매 물품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 방 차우주 수감자가 자진해서 구매 물품 배부를 도와주기로 했으니 물품을 신청한 수감자들은 차질 없이 신청한 물품을 전달받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구매 물품 품목이나 수량이 맞지 않을 경우 차우주 수감자에게 전달해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이 덕에 처음으로 물품 시켰는데 왜 하필 저 또라이가 가져오는 거냐고. 괜히 기분 좋았다가 우울해지려고 하네. 순옥 언니, 쟤 때문에 괜히 부정 타는 거 아니겠죠? 우리 유진이 또 보게 됐네. 무슨 물건을 이렇게 많이 시킨 거야. 유진이는 영치금도 많이 들어왔나 보네. 전호태 씨는 김유진 씨가 범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여러 개 나온 건 알고 계시죠? 검사님, 그건 전부 조작된 겁니다. 제가 그곳에서 피해자 황미자 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요. 증거로 나온 이 사진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이에요. 그럼 이 사진에 나온 김유진 씨와 전호태 씨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물론입니다.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도록 하세요. 사진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황미자 씨를 납치하라고 시킨 사람도 김지원이고 김유진 씨를 범인으로 만들라고 한 사람도 김지원입니다. 그리고 황미자 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사람 역시 김지원이라고요. 전호태 씨, 경찰 조사 때는 본인이 황미자 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고 자수서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검찰을 상대로 장난이라도 치겠다는 건가요? 방금 전에 전호태 씨가 한 말이 거짓이라면 전호태 씨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짬뽕산 절벽에서 황미자 씨를 밀었던 사람은 김유진 씨도 전호태 씨도 아닌 김지원 씨라는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에 조금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저를 평생 교도소에 살게 만드셔도 됩니다. 전호태 씨를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드는 건 제가 하는 일은 아니고 판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수한 이유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수까지 했던 건 김지원 그 여자가 제게 주기로 한 돈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그 여자는 입 싹 닦은 후에 약속한 돈도 주지 않고 잠수까지 타버리더라고요. 사람 인생 담보로 장난질 친 그 인간한테 저도 한 방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수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한 사실과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에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아 전임자였던 오 검사는 단지 제보된 증거 사진만으로 판단한 것 같긴 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전호태 씨의 진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본 후에 그에 따른 재조사 여부를 고민해 보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그럼 김유진 씨가 살인미수로 구속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시죠. 마침내 검사가 오전에 변호사님과 이야기했었던 사진에 관해 물어보려는 것 같아. 분명 사전에 김지원이 치밀하게 설계해놓은 함정일 테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야기해야 내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얻을 테고 김지원이 파놓은 함정을 깨버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김지원의 공범인 척해야만 그 나쁜 년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게 맞아. 내가 나중에 교도소에서 몇 년을 썩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라도 사모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고 그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해. 검사님, 그 사진은 전부 계획된 겁니다. 저는 김지원이 사전에 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살인미수 사건이 있기 전날에 김지원이 저한테 김유진 씨를 완벽한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사진을 찍어 놓을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부 조작된 증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전호태 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제 두 눈으로 보고 제 두 귀로 들은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검사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기존의 증거를 완벽하게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이 당신의 말 한마디에 움직일 만큼 한가한 곳은 아니랍니다. 검사가 오전에 변호사님과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반응인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사모님을 도울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밤에 촬영이라도 해놓을 걸 그랬어. 한가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검사님이 전임자가 저지른 오판을 그대로 덮고 가시했다? 강 검사, 그거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 마침 변호사님이 오셨어. 차가 막혀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호태 씨. 너 뭐야? 나 조사 중인 거 안 보이는 거야? 조사실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는 무례함은 연수원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당장 나가지 못해? 야, 강 검사, 내가 여기 놀러 온 줄 알아? 나 전호태 씨 변호인이야.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정식으로 선임계 제출하고 들어온 거니까 인상 좀 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이 왔는데 이렇게 깐깐하게 구는 거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재용아, 나 지금 당 떨어져서 어질어질한데 믹스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어떨까? 담당 검사와 변호사님이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아. 저 변호사님이 사모님 재심 청구 사건까지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뭔 말인데도 그래도 절친이 왔으니까 커피는 대접해줘야겠네. 전호태 씨 조사는 30분 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님. 여긴 호라비 냄새도 나고 너무 칙칙해서 커피 맛 떨어질 것 같으니까 휴게실 가서 한 잔 마시는 거 어때? 아무리 일이 바빠도 넌 좀 씻고 다녀야겠어. 피의자들이 조사받으러 와서 네 냄새 때문에 다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래? 호라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야? 그럼 일단 휴게실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자고. 변호사님이 검사님과 그냥 막연하게 아는 사이가 아니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같이 보여. 재용아, 이 사건 너무 심하게 냄새나는 것 같아. 김유진 씨는 완전히 누명 쓰고 들어간 것 같아 보인다고. 이거 네 전임 오검사 그놈이 실적 쌓으려고 대충 처리한 것 같이 보이는데 무고한 사람 교도소에 보내버리는 건 아니잖아. 재수사 들어가자. 방금 전에 다녀간 의사 선생님 말로는 탈진해서 휴식이 좀 필요한 거 말고는 건강하다고 했으니까 천만 다행이야. 어제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어. 너무 배고파서 어지어지한데 뭐라도 좀 먹고 올까? 여긴 VIP시니까 스마트한 아저씨는 담당 간호사한테 잠깐만 봐달라고 부탁하고 잽싸게 밥 먹고 온 게 낫겠어.
저 밥 먹으러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동안 환자 좀 봐주실 수 있나요? VIP실은 전담 간호사와 간병인 배치가 가능하니까 걱정 말고 맘 편히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저한테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아까 담당 선생님께서 환자분 상태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보호자분께 바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배에서는 밥 달라고 아우성이네. 뭘 먹지? 한번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도 찾아볼까? 날이 많이 추워서 건지 뜨끈한 국물이 땡기는걸. 마침 저기 뼈다귀 해장국집이 보이니까 저기로 가보자. 어서 오세요, 손님. 뭐로 주문하시겠어요? 여기 뼈다귀 해장국 대짜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금방 가져다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는데다 배까지 고프니까 기운이 나지 않아. 헐, 저게 누구야? 도대체 저 사람이 여기 왜 있는 거냐고. 저 이상한 여자 정말 마주치기 싫었는데 또 마주치게 되어버렸네. 왜 자꾸 나한테 말을 거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유진이 표정이 왜 그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야, 너 자꾸 유진이한테 말 시키지 말고 교도관님이 시킨 대로 물건이나 얼른 나눠주고 가는 게 어떨까? 내가 지금 유진이랑 이야기하는 중이잖아. 그러니 아줌마는 입 닥치고 얌전히 빠져있는 게 어떨까? 당신이 나한테 쫀디기 하나라도 사준 적 있어?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어디서 어린 게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말을 툭툭 뱉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는 거니? 그래, 나한테 넌 가만히로 보여. 그러니까 내일에 신경 끄고 아줌마 일이나 보는 게 어떨까? 너 나랑 맞다이 한번 떠보자는 거야? 넌 내가 맞다이 뜨자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았나 보네. 난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든지 환영이야. 들어오고 싶으면 지금 바로 들어오던가. 난 죽더라도 절대로 혼자 안 죽어. 너 데리고 갈 테니까 각오는 하고 들어오는 게 나을 거야. 저 인간은 그냥 허풍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눈빛을 보니까 정말 돌아버린 것 같이 보여. 그래도 나름 멋져 보이려고 지나갔는데 자존심 망가지게 이게 뭐냐고. 쑥이야, 이제 그만하는 게 낫겠어. 쟤 정말 위험해 보이니까 열받더라도 네가 참는 게 나을 것 같아. 뭘 그렇게 망설이는 거야. 고민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 보라고. 어이 또라이, 넌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야? 시끄러우니까 그만 좀 나불거리고 빨리 물건이나 전달하고 가라고. 또라이, 너 내 물건 안 빼먹고 잘 챙겨오긴 한 거지? 저 여자가 먼저 시비 걸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럼 좌측 자리부터 신청한 물품 순서대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과 수량에 이상 없으면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유진이 거야. 시킨 물건이 많으니까 체크해보고 이상 있으면 말해줘. 어머,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짬뽕아 문드네. 고마워 유진아, 잘 먹을게. 유진이 덕에 여기서 샴푸를 다 써보게 되네. 고마워 유진아, 잘 쓸게. 별 말씀을 다 하세요. 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유진이 마음씨 착한 건 여전하네. 유진아, 다음에는 나한테도 쫀디기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왜 그래야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우리 유진이 많이 냉정해졌구나. 이제 나한테 신경 끄고 네 할 일이나 하는 게 어떨까? 방금 전에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이상한 여자애가 4568번에게 휴대폰을 준 것 같아. 교도소 안에서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수감자들 물품 전달과 오류 체크는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네, 교도관님. 모든 물품 항목과 수량까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럼 바로 다음 수감실로 같이 이동해서 계속 물품 전달하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도관님. 4568번이 휴대폰을 몰래 숨기는 것 같아.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지? 만일 나도 저 휴대폰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남석 씨와 바로 통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지는 뭐야? 아까 그 이상한 여자애가 나한테 주고 간 건가? 이거 완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빌어먹을 이제 정말 어떡하란 말이냐고. 미치겠네. 나를 알아본 것 같아. 나한테 점점 다가오고 있어.
우리 아들 강철이 여기서 보내. 그동안 잘 지낸 거야? 어머니도 그동안 잘 지내신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그동안 강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저도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강철 씨는 왜 그렇게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생긴 얼굴에 그런 표정으로 있는 모습 보니까 예전보단 덜 멋져 보이는데요.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보였나 보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함께 오신 게 아닌가요? 아, 남편은 지금 일본에 있어요.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이분들도 해외로 보낸 것 같아. 그런데 이 아줌마는 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지? 혹시라도 송지수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질 텐데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가지 않으신 건가요? 남편이랑 함께 일본에 들어갔다가 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버피도라는 분이 강철 씨도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저도 어머니처럼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급한 일은 잘 마무리하신 건가요? 어제 들어와서 잘 마무리하고 오늘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도 강철 씨 얼굴도 못 보고 급하게 일본으로 들어가서 소식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다시 얼굴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네요. 저도 두 분 소식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라도 어머님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아무튼 강철 씨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일본에 올 일 있으면 잊지 말고 연락 주세요. 제 휴대폰 번호니까 이거 저장해 두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이제 계속 일본에 거주하시게 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버피도라는 분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빌려주셔서 2, 3년 정도만 살다가 들어오려고요. 머리털 나고 해외에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번 기회에 남편과 실컷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이분들이 거주할 집까지 전부 다 알아봐 준 거였나 보네. 강철 씨, 나 이제 비행기 시간 거의 다 되어가니까 먼저 가볼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에 꼭 보는 거 알죠? 바쁘신데 제가 시간 뺏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얼른 서둘러 보세요. 그리고 일본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버지께도 꼭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게요, 강철 씨. 그리고 내가 밥값은 계산해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즐거운 일본 생활 하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 스마트한 아저씨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나 보네. 하긴 저 사람들이 그것까지 알 리는 없겠지. 그런데 왠지 모르게 뭔가의 중요한 일로 저 아줌마를 일본에서 또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도대체 짬뽕 작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복선을 깔아두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 밥도 먹었으니 서둘러 올라가 보자고. 갑자기 무슨 전화지? 번호를 보니 병원에서 온 전화 같아. 설마 그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여보세요? 전호태 씨, 오늘 조사는 끝났으니까 이제 구치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강 검사님, 제가 아까 전호태 씨의 변호인으로서 드린 말씀은 꼭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이라는 집단은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겠지만 강 검사님께서는 그런 걸 그냥 덮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교도소에 갇혀있는 김유진 씨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 억울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은 눈이 없지만 사람의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아직 공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 검사 그 인간과 선배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전호태 씨가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어릴 적 아버지가 당한 그 억울한 일들을 무고한 사람들이 절대로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검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 잊지는 말아야 해. 뭐지? 밖에 왜 이렇게 기자들이 많은 거야? 오늘 유명한 사람 사고 쳐서 나처럼 검찰로 조사받으러 온 건가? 전호태 씨, 본인이 이전 짬뽕 시장 후보 부인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살인 미 수범이라고 자수하셨는데 자수하게 된 동기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뭐야, 설마 여기 있는 기자들이 전부 나를 취재하려고 온 건가? 전에 말한 것처럼 변호사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리 같아.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멍석까지 깔아줬으니 굳이 사양하진 않겠어. 신명나게 칼춤 한번 춰보자고. 내 말 한마디에 간신 같은 여론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 전호태 씨가 자수하게 된 경위와 공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모님을 구하고 김지원 그 나쁜 년과 함께 지옥불에 뛰어든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면서 짜릿한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아. 기자님, 방금 전에 공범이 있었냐고 물어보신 거 맞죠? 이전 짬뽕 시장 후보 부인이었던 황미자 씨를 납치해달라고 사주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지원이라는 여자가 제게 황미자 씨를 납치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김지원 걔랑 저 공범 맞습니다. 단지 저는 김지원이 시켜서 황미자 씨를 잡아온 것뿐이고요. 실제로 황미자 씨를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했던 살인미 수범은 제가 아니라 김지원입니다. 이제부터 김지원이 저승사자는 내가 되어줄게. 내가 죽더라도 너만큼은 반드시 데려갈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자수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지원 그 여자가 약속했던 돈은 주지도 않고 일 끝나자마자 입 싹 닫고 잠수까지 타버리더라고요. 사람 납치까지 시켜놓고 마몰라라 하는 꼴을 보니 너무 열받아서 모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마음먹고 자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살인미수는 김지원이 저질렀는데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유진 씨한테 죄책감이 들어간 것도 자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호태 씨,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마도 지금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 나쁜 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지원, 너 지금 방송 보고 있지? 이 나쁜 년아, 황미자를 납치하라고 한 것도 너고 황미자를 절벽 아래로 밀어서 죽이려 했던 것도 바로 김지원 너였잖아. 왜 아무 죄 없는 엉뚱한 사람을 교도소에서 썩게 만든 거야? 그리고 내가 황미자 납치해오면 3천만 원 주기로 한 거 왜 입금 안 하고 참수한 거냐고. 김지원, 넌 내가 멍청하게 혼자 죽을 줄 알았니? 그리고 은채씨, 왜 걱정 너무 하지 말아요. 내가 나쁜 년한테 속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저지른 죄값 달게 받고 나갈게요.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사랑해요, 은채씨. 호태 오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하지만 난 오빠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믿으니까 오빠 결정을 믿고 따를게요. 그리고 은채는 10년이든 100년이든 평생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빠가 금방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미안하지만 내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리고 은채 씨는 분명히 날 기다려줄 거라고. 김지원, 지금부터는 내가 네 담당 일진이 되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저 기분 나쁜 애는 왜 나한테 이 쪽지를 남기고 간 건지 모르겠어. 읽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읽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유진아, 네가 날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쪽지 보내는 거야. 나 어릴 적에 유진이 너랑 같은 동네 살던 너먼 꼴 슈퍼집 막내딸 봉순이야. 차봉순, 이제 기억하겠지? 어릴 때 애들이 내 이름 가지고 엄청 많이 놀린 거 유진이 너도 기억하지? 그것 때문에 개명해서 이름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보면 피하지 말고 어릴 때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전에 유진이가 나 괴롭히는 애들 많이 혼내줬잖아. 이제 완전히 기억났어. 차우주라는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서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차우주가 봉순이었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릴 적 봉순이 얼굴에 있었던 흉터까지 완전히 똑같아. 어릴 적 봉순이는 너무 착한 아이였는데 어쩌다 이런 곳까지 들어오게 된 거지?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쌀쌀하게 대한 게 미안해지네. 내일 보면 이야기해봐야겠어. 이곳에서 봉순이를 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유진아, 뭘 그렇게 멍하니 있는 거야. 유진이 네가 사준 이 짬뽕아문도 엄청 맛있는데 같이 먹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데 그 쪽지는 뭐야? 설마 아까 그 또라이가 유진이 너한테 연애 편지라도 보낸 건 아니지? 봉순이가 주고 간 쪽지 맞아요. 아까 그 또라이 이름은 차우주잖아. 봉순이는 또 누굴 말하는 거야? 봉순이, 아니 차우주라는 아이, 제 어릴 적 친구였던 게 이제 기억났어요. 바로 저희 옆집에 살았었거든요. 헐, 대박. 그럼 정말 유진이 너랑 아는 사이였나 보구나. 봉순이가 여기에 어쩌다 들어오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나쁜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순옥 언니랑 수기야 언니도 봉순이한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걔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유진이 네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믿음이 가긴 하네. 나는 차우주라는 애 별로던데. 그래도 유진이가 좋은 애라고 하니까 노력은 해볼게. 고마워요, 두 분. 잠깐만. 저 여자 아까 봉순이한테 넘겨받은 휴대폰을 몰래 챙긴 것 같아.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설마 전화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나 요즘에 변비 때문에 고생 중이니까 화장실에 좀 오래 앉아 있을게요. 혹시 화장실 다녀올 사람은 미리 다녀오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간다는 거 보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 남석 씨가 괜찮은지 꼭 목소리를 듣고 싶어. 내 욕심이 과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저 여자한테 말해보자고.
도대체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이건 전부 김지원 그 나쁜 년이 한 짓이라고요. 이 자식은 도대체 뭔데 이 일에 끼어드는 거야. 이대로 가다간 일이 골치 아프게 꼬여버릴 수도 있겠어. 너 지금 뭐야? 내가 변비라고 말한 거 잊은 거야? 급하게 휴대폰을 뒤로 숨긴 것 같아. 이 여자랑 이야기해보면 뭔가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미안하지만 잠깐만 나랑 이야기하는 거 가능한 거지? 그리고 전에 나한테 언니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반말하는 거니? 그래도 내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네가 나랑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성질 내봐야 지난번처럼 3180번 쟤한테 뒤지게 얻어맞기만 할 수도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더라도 참아야 해. 네, 알겠어요, 유진 언니. 난 너랑 싸우고 싶지도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아. 그냥 너한테 잠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 3180번 얘는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온 건지 모르겠네. 너 지금 뒤에 감추고 있는 거 휴대폰 맞는 거지? 3180번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 주신 건가요? 설마 위험한 응급 상황이라도 생긴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자마자 보호자분을 급하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식사 중이신 거 알고도 전화드리게 된 겁니다. 정말 신경 감소했네. 난 진짜로 그 스마트한 아저씨한테 큰일이 벌어진 줄 알았다고. 환자분께서 보호자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으니까 얼른 병실로 들어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한 아저씨, 저번에도 잠깐 깨어나서 얘기하긴 했지만 정신이 없어 보여서 대화를 많이 못 나눴잖아. 오늘은 그때보다는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 무당 아줌마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직 사모님이 교도소에 계시다는 사실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입을 쿡 닫고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이번엔 또 누구한테 전화가 온 거지? 얼마 전에 자수한 전호태란 사람 때문에 그런가 검찰에서 황미자 씨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지시가 내려와 버렸네. 전호태 씨가 언론에 그런 식으로 어그로까지 끌어버렸으니 보수적인 검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나 보네. 담당 검사가 꼼꼼하기로 유명한 강 검사니까 욕먹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오류 없이 디테일하게 재조사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재조사 항목 하나하나까지 전부 체크해서 내려보낸 것 같으니 한번 살펴보자고. 김영사, 황미자 씨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에 가서 목격자가 있었는지 수소문 좀 해야겠어. 가서 단서라도 찾아보라고. 이미 끝난 사건을 왜 지금 와서 재조사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날도 추워 죽겠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나도 재조사 들어가는 거 귀찮다고 하지만 이 사건 담당 검사가 강 검사야. 너도 그 사람 얼마나 깐깐한지 알고 있지. 그러니 잔말 말고 튀어가서 단서라도 찾아오라고. 김지원 그 여자 행방을 찾아야 하니까 일단은 출입국 기록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유진 언니, 제가 이걸 가지고 들어온 걸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까 봉순이한테 휴대폰 넘겨받는 거 봤다고 하면 괜히 봉순이까지 괴롭힐지도 모르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 난 관심법을 사용할 줄 알아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눈 감고도 전부 다 알 수 있다고. 설마 이 여자 궁예의 후예인 건가? 관심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야. 교도소 내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범상치 않아 보여서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겠어. 3180번이 교도관한테 꼰질러버리면 얄짤없이 또다시 독방으로 갈 텐데 어떡하지? 짜증나게 왜 계속해서 쟤한테 자꾸 약점을 잡히는 건지 모르겠어. 유진 언니, 이거 교도관님한테 말하지는 않으실 거죠?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 예전에도 독방에 들어간 적 있었는데 퇴쇄 공포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발 한 번만 못 본 척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교도관님께 이야기할지 말지는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도대체 3180번 이 여자는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은근히 협박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짜증나 미치겠네. 유진 언니가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들어드릴 테니까 교도관님한테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방금 전에 내가 원하는 부탁 전부 다 들어준다고 한 거 맞지? 네, 맞아요, 유진 언니. 그러니까 맘 편히 말씀해보세요. 혹시 그 휴대폰 통화되는 거 맞아? 네, 맞아요. 그럼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바로 전화하셔야 하나요? 강철 씨가 아까 남석 씨 잠깐 잠들었다고 했으니까 지금쯤은 깨어났을지도 몰라. 남석 씨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 정말 궁금해 미치겠으니까
강철 씨한테 전화해보자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요. 저 먼저 나가 있을 테니까 전화 통화하신 후에 휴대폰은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저한테 몰래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전화 사용하게 해줘서 고마워. 유진 언니, 그럼 즐거운 통화하고 오세요. 강철 씨가 남석 씨와 함께 있다고 했으니까 어서 강철 씨 휴대폰으로 전화해보자고. 정말로 신호가 가고 있어. 이제 남석 씨와 통화할 수 있는 거겠지? 내가 모르는 번호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받아보는 게 낫겠어. 여보세요. 강철 씨, 저 김유진이에요. 혹시 남석 씨 깨어난 건가요? 사모님이야. 이건 휴대폰 번호 같은데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전화를 하신 거지? 수감실 불식 업무니 있으니 해당 수감실의 모든 수감자들은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전원 대기하기 바랍니다. 젠장, 왜 하필 지금 불식 업무를 하는 거야? 정말 큰일 난 것 같은데 어떡하지? 3180번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왜 갑자기 불식 업무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교도소 감사가 있다고 했잖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뭐 이상한 물건을 숨겨놓은 것도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아까부터 유진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간 거야? 유진이는 아까 화장실 간다고 들어가더니 아직 안 나오는데요. 유진이도 속이 좋지 않은가 봐요. 모두 정렬한 게 맞습니까? 왜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건가요? 교도관님, 유진이, 아니 3180번이 화장실 용무가 급해서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불러올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화장실 내부도 불시 점검 장소에 포함돼서 제가 직접 화장실로 가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인 것 같아. 하지만 오히려 잘 된 걸지도 몰라. 어차피 3180번이 걸리는 거니까. 나는 휴대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시침이 떼면서 잡아떼면 될 거라고 전부터 한 방 먹여버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내버리게 되니 왠지 모르게 통쾌함이 느껴지는걸. 3180번, 넌 이제 독방이라고. 내가 당분간 쉰다고 대문 앞에 붙여놓고 간 쪽지를 어떤 인간이 떼어버린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은걸. 이제 들어가 보자고. 그런데 왜 보경이 말고 다른 사람 인기척이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네. 태어난 해는 말했으니까 이제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각도 말해보도록 하거라. 저 썩을 년이 내 자리에 앉아서 영업하고 있나 보네. 하여튼 보경이 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보경이한테 여기서 파트타임 알바라도 해보라고 할까. 3월 1일 12시 34분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윤채영이고 짬뽕툰 볼 때 닉네임은 해우야러브예요. 너 지금 생일 양력으로 말한 거니? 음력으로 말한 거니? 양력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혹시 제가 뭐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건가요? 야, 이 빌어먹으려나. 점집 끼어와서 양력 생일 말하는 년이 어디 있니? 넌 무당집에 한 번도 안 가본 거니? 네, 제가 무당집은 처음이라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음력 생일 다시 불러보거라. 음력 생일은 1월 15일입니다. 물의 기운이 아주 강한 개해일에 태어난 계집년이구나. 아무튼 니년은 뭐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시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여튼 바람피는 놈들 때문에 찾아오는 계집년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구나. 그런 것들은 바다에 던져서 고기밥으로 만들지 않고는 버릇 고치기 힘들단다. 굳이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돌아가도록 하거라. 너무 심란해서 온 건데 그래도 봐주시면 안 되나요? 내가 굳이 볼 필요 없다고 했는데 네가 봐달라고 한 거니까 복채는 더블로 올려놓도록 하거라. 그럼 복채는 14만 원이면 되는 거죠? 원래 16만 원인데 넌 계시니까 14만 원에 해주도록 하마. 그럼 우리 용왕님을 모실 테니 잠시만 기다려보도록 하거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룩하고 존엄하신 용왕님께 비나이다. 여기 가엾은 계집 하나가 용왕님을 뵙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남편놈이 다른 년과 눈이 맞아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가엾은 계집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샤발라바 비비고 박대 툰뽕짬 그리고 다금바리.
보살님, 궁금하니까 용왕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빨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놈 안 된다. 네 시애미랑 둘이 작당해서 조만간 너 홀딱 벗겨 먹은 다음에 알거지로 내쫓을 거란다. 이게 뭐야? 용왕님께서 니년이 나한테 거짓말한 게 있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너 정말 빌어먹을 년이구나. 남편보다 네가 먼저 바람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남편 탓하지 말고 네가 저지른 업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라. 네 남편 놈은 이미 한참 전에 마음 떠났단다. 가만히 보다 보니까 니년이 네 남편 놈보다 훨씬 더 나쁜 년이구나. 난 더 이상 너 같은 년 전봐주는 건 못할 것 같다. 부정타니까 얼른 여기서 꺼지지 못하겠니? 3180번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큰일이야. 나 이제 어떡하지? 지금 짬뽕툰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2달 분량의 딸 같은 며느리 미리 보기 시청이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매달 업로드 중인 딸 같은 며느리에서 가장 재미있는 11편이 넘는 점오화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오직 멤버십에서만 시청 가능한 점오화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야, 짬뽕툰에서 벌써 점오화가 올라왔잖아. 이번 편은 완전 대박일 것 같으니까 얼른 서둘러 봐야겠어.